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비타민 A 영양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60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백만 원을 아껴주고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막아줄 수 있는 긴급한 경고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18년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피부과 전문의이자 임상영양학 전문의로 진료해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1만 4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고 3년 전 제 연구실에서 발견한 사실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찬장에 있는 비타민 A 영양제, 매일 아침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드시는 그 제품은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삼킨 것의 15%도 채 흡수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5%는 병이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흡수되는 그 적은 양마저도 여러분이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양제 제조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혼란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달 박 여사라는 68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년 동안 고용량 비타민 A 영양제를 드셨다고 했습니다. 7년입니다. 프리미엄 제품, 유기농 제품, 가장 비싼 브랜드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피부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밤에 시력이 떨어지고 최근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 비타민 A 수치를 검사했을 때 결핍 수준을 겨우 넘는 정도였습니다. 7년간 매일 영양제를 드셨는데도 여전히 비타민 A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흡수율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합성 레티놀을 음식에서 나오는 천연 비타민 A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자 구조상 3가지 핵심 요소에 달린 매우 특정한 활성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식이지방 비율, 소화 효소 타이밍, 그리고 생체 리듬 동기화입니다. 이 요소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비타민 A 분자는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플라스틱 구슬을 삼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얼굴을 만져보세요. 손가락으로 볼을 쓰다듬어 보세요. 5년 전보다 피부가 거칠어지지 않았나요? 팔 뒤쪽에 작은 돌기들이 있지 않나요? 밤에 운전할 때 맞은편 차의 헤드라이트 때문에 눈을 더 찡그리게 되나요? 이것들은 단순한 노화 징후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비타민 A, 흡수장애의 교과서적인 증상들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들은 레티놀에 굶주리고 있는데 사용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진실은 이것입니다. 비타민 A를 정확히 맞는 종류의 지방과 정확히 맞는 양으로 정확히 맞는 시간에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15%에서 90% 이상으로 급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90%입니다. 즉 70% 적게 복용하고도 6배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부가 변화합니다. 면역 체계가 강해집니다. 시력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간도 완벽하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더 이상 간이 처리할 수 없는 과다 용량으로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정확해야 합니다. 그냥 비타민 A를 아무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신다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 비율이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함께 마시는 음료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다시 15% 흡수율로 돌아가서
돈을 낭비하고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제 완벽한 3단계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의 흡수를 막는 흔한 음식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기반한 최적의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훨씬 적은 용량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정확한 식사 조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당장 여러분의 돈을 아껴주고 앞으로 수십 년간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최태양 박사이고 지난 18년간 서울에 있는 제 피부과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비타민 A의 영양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돈을 변기에 직접 버리고 계십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욕실 찬장에 있는 비타민 A 알약은 여러분의 몸에 거의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을 만져보세요. 어서 볼의 피부를 만져보세요. 건조하게 느껴지나요? 거칠게 느껴지나요? 원래보다 빨리 잔주름이 생기고 있나요? 이제 눈을 생각해 보세요. 밤에 운전할 때 예전보다 보기가 힘들지 않나요? 이것들은 단순한 노화 징후가 아닙니다. 매일 영양제를 드시는데도 여러분의 세포들이 비타민 A에 굶주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비타민 A 캡슐을 물 한 잔과 함께 삼킬 때 여러분의 몸은 그중 12% 안 되게 흡수합니다. 15%입니다. 나머지 85%는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버리고 계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의 영양제에 들어있는 비타민 A, 형태인 합성 레티놀은 물에 녹지 않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필요합니다. 특정 종류의 지방이 특정 양으로 특정 시간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병에는 하루에 한 캡슐 복용하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또는 실제로 흡수할 수 있도록 소화기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67세의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오신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년 동안 비싼 비타민 A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5년이나요? 그 알약에 200만 원이 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피부는 여전히 건조하고 칙칙했습니다. 밤의 시력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에 배신감을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권장량의 2배를 매일 드셨는데도 비타민 A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는 즉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과 함께 비타민 A를 드시고 그 다음 죽과 채소로 저지방 아침을 드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그 영양제를 흡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요. 저는 간단한 지시를 드렸습니다. 같은 영양제를 드시되 플레인 요거트 한 그릇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섞어서 함께 드시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같은 알약, 같은 용량, 단지 건강한 지방 20g 추가한 것뿐입니다. 6주 만에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A 수치가 340% 증가했습니다. 피부가 윤기나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부위가 사라졌습니다. 밤에 운전할 때 드디어 도로 표지판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의대에서 가르치지만 어떻게든 환자분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기본 생화학입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즉,
물이 아닌 지방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충분한 시기 지방 없이 드시면 장벽을 통과해서 혈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거기 머물다가 사용되지 못하고 결국 배출됩니다. 그런데 지방과 함께 먹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흡수된 비타민 A를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화 효소, 특히 리파아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췌장에서 생성되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리파아제 활동이 낮으면 비타민 A를 지방과 함께 먹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리파아제가 잘 기능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징후가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배가 부글거리나요? 변이 창백하고 물에 뜨나요? 기름진 음식이 속을 불편하게 해서 피하게 되나요? 이런 것들은 지방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방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면 비타민 A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의 돈을 하수구에 버리고 있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침에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의 영양제를 드시죠. 아침 식사 중에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뿌듯해 하시나요?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몸이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년간 8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흡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적절한 지방 없이 비타민화 영양제를 드셨을 때 혈청 수치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흡수율이 10분의 5%에 불과했습니다. 즉, 10,000원을 쓸 때마다 8,500원이 몇 시간 안에 몸 밖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을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식이지방 분자가 운반해주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혈류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 지방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연구를 통해 영양제를 드시고 30분 이내에 정확히 15발계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치쿠도 아니고 25치에쿠도 아닙니다. 그 범위가 정확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8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안과 의사가 악화되는 야맹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4년 동안 비타민화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4년이요. 프리미엄 영양제에 6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야맹증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해가 진 후에는 거의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간단한 흡수검사를 해봤습니다. 수년간 영양제를 드셨는데도 비타민 A 수치가 재앙적으로 낮았습니다. 어떻게 알약을 드시냐고 물었더니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와 토스트와 함께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버터도 없이요. 기름도 없이요. 그냥 마른 토스트만요. 몸이 비타민 A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제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호두 반쪽 3개를 정확히 드시게 했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 A 영양제를 드시게 했습니다. 그 다음 호두 반쪽 2개를 더 드시게 했습니다. 이 특정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 지방 섭취가 소화 효소를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는 중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지방 섭취가 흡수 시간대를 마무리합니다. 6주 만에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A 수치가 420% 증가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두려움 없이 다시 밤에 운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무 지방이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틀렸습니다. 특정 지방은 실제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비타민 A와 경쟁합니다.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콩기름 같은 오메가6가 많은 기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이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레티놀이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비타민 A 흡수에 가장 좋은 지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적어두세요. 호두, 정확히 반쪽 6개. 아보카도, 중간 크기 과일의 4분의 1. 올리브유, 1스푼. 고등어, 손바닥 크기 1조각. 계란, 노른자를 포함한 전란 2개. 이 특정 지방들은 비타민 A를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안내하는 정확한 중성지방삿을 길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을 만져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지 않으신가요? 손등을 보세요.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없어지지 않는 작은 거친 돌기들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세포 수준의 비타민 A 결핍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레티놀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만 여러분이 공급하는 것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타이밍은 지방과의 결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높은 농도의 담즙산을 생성합니다. 담즙산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만약 아침에 비타민 A를 섭취한다면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일주기, 생체 리듬과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서울병원의 모든 환자분들께 비타민 I는 저녁에만 드시고 아침에는 절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 18년간의 진료 경험 후에도 저를 충격에 빠뜨린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드시고 계신 비타민 A가 여러분의 몸에 거의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서울병원에 처음 오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영양제의 15% 미만만 흡수하고 계십니다. 15%입니다. 나머지 85%는요, 사라집니다. 배출됩니다. 낭비된 돈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심한 안구건조증과 야맹증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비타민 A 영양제를 성실하게 복용해 오셨습니다. 매일 빠짐없이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여전히 결핍 상태였습니다. 심각한 결핍이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제품 라벨의 모든 지시사항을 따르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몸은 이 필수 영양소를 갈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제가 흡수 격차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제품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는 이익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같은 한 병으로 6배 더 많은 효과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6배 적게 구매하실 겁니다. 그들은 돈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 아프고요.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이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용성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레티놀, 비타민 A의 과학적 명칭이죠. 이것의 분자 구조가 지방 분자에 결합되지 않으면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른 스펀지를 작은 구멍으로 밀어 넣으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스펀지에 기름을 바르면 쉽게 통과합니다.
여러분의 비타민 A가 바로 그 스펀지입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A, 영양제를 섭취합니다. 아마도 토스트와 커피와 함께요.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또는 잠들기 전 물과 함께 섭취합니다. 지방이 전혀 없죠. 비타민 A는 위장에 약 30분 정도 머물다가 몸이 포기하고 배출합니다. 낭비입니다. 완전한 낭비죠. 저는 5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지방, 다양한 양, 다양한 시간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이 제 3단계 준비 방법을 따랐을 때 흡수율이 15%에서 90%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600% 증가입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를 섭취한 후 20분 이내에 최소 12g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12g입니다. 대략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아보카도 반 개 또는 생견과류 30g입니다. 정크푸드 지방이 아닙니다. 튀긴 음식도 아니고요. 깨끗하고 자연적인 지방 공급원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함께, 아무 음식이나 함께 영양제를 섭취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방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72세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버터와 함께 비타민 A를 드셨습니다. 버터요, 포화지방입니다. 그분의 흡수율은 단지 20%였습니다. 제가 단일불 포화지방을 함유한 올리브 오일로 바꿔드렸을 때 단 2주 만에 흡수율이 78%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양의 지방이었습니다. 다른 분자 구조, 완전히 다른 결과였죠. 두 번째 규칙은 소화효소 활성화입니다.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라는 특정 효소를 분비합니다. 하지만 이 효소들은 촉발제가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양제를 섭취하기 15분 전에 쓰거나 신 것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잊어버린 고대의 지혜입니다. 작은 레몬 조각, 발효채소, 심지어 녹차 한 잔도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췌장에 지방 소화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공복에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제품 라벨에 아침에 드시라고 나와 있다는 것 압니다. 그 지시사항을 무시하십시오. 소화 시스템이 이제 막 깨어나는 중입니다. 효소 생산이 낮습니다. 담즙 흐름이 느립니다. 이것은 흡수의 최악의 시간입니다. 이제 비타민 A를 몸이 어떻게 흡수하는지를 완전히 바꿀 정확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18년간의 임상 경험 후에 개발한 방법이며 진료실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환자분들이 매달 아무 효과도 없는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준 시스템입니다. 1단계는 제가 지방 결합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정확히 같은 시간에 소화 시스템에 식이지방이 존재하지 않으면 혈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1시간 후가 아닙니다. 다음 식사 때가 아니고요. 정확히 같은 순간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틀리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아침에 공복의 비타민 A 캡슐을 물과 함께 삼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때쯤이면 비타민은 이미 흡수가 일어나는 상부 소장을 통과한 후입니다. 사라진 겁니다.
낭비된 것이죠. 비싼 영양제를 화장실에 그냥 버린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것입니다. 식사 중간에 비타민 A 영양제를 섭취하십시오. 최소 12g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정확히 르그램입니다. 이는 대략 올리브유 1큰술, 아보카도 반개 또는 아몬드 1줌 정도입니다. 저는 강남에 계신 환자분들께 먼저 식사를 세입 드신 후 영양제를 복용하고 그 다음 식사를 마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비타민이 위장 속에서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제 임상 측정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흡수율이 최소 300% 증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효소 활성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췌장에서 비타민 A를 분해하고 처리하는 특정 소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들은 소장의 특정 pH 수준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소화기관이 너무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이면 효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비타민이 흡수되지 않은 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제가 발견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 영양제를 복용하기 20분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에 천연 섬유질을 소량 넣어서 드세요. 저는 간 아마씨를 권장합니다. 물에 딱 1티스푼만 섞으세요. 이렇게 하면 최적의 pH 환경이 조성되고 효소 생성이 촉진됩니다. 췌장이 비타민이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합니다. 영양제가 장에 도달할 때쯤이면 효소가 이미 활성화되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초에 사시는 제 환자 박수진 씨가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비타민 A를 복용했지만 만성 피부 건조증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효소 활성화 방법을 사용한 지 6주 만에 피부 장벽 기능 검사 결과가 82%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체 리듬 원리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쓰면 제품을 덜 사용하게 되니까요. 우리 몸에는 영양소 흡수를 위한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비타민 A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최적의 흡수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담즙 생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지방을 유화시켜 흡수 가능하게 만듭니다. 담즙이 많으면 비타민 A 흡수가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오후 3시에 복용한 동일한 용량의 비타민 A가 오전 8시에 복용했을 때보다 혈중 농도가 4배나 높았습니다. 단지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4배나 높아진 것입니다. 세 가지 단계를 모두 합치세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미지근한 물에 간 아마시 1티스푼을 넣어 드세요. 20분을 기다리세요. 그 다음 건강한 지방 12g이 포함된 식사를 하세요. 그 식사 중간에 비타민 A 영양제를 복용하세요. 이것이 완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낭비하지 않고 지불한 만큼 실제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비타민 A 흡수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핵심 정보이며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효과를 망치는 부분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18년 동안 환자분들이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비싼 비타민 A 영양제를 사십니다. 매일 빠짐없이 복용하십니다. 그런데 혈액검사 결과는 거의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타민 A가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깨진 파이프로 물이 흘러가듯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과 함께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세포에 들어가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지방이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지방은 흡수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심한 안구 건조증과 야맹증으로 제게 오셨습니다. 2년 동안 비타민 A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꼬박 2년이요. 따님이 약국에서 가장 비싼 제품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혈중 농도를 검사했더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비타민 A를 드실 때 무엇을 드시나요? 박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커피와 떡 한 조각과 함께 먹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지방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비타민 A가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버렸습니다. 흡수되지 않고요. 완전히 낭비된 것입니다. 그분의 돈과 시력 개선에 대한 희망이 변기로 그냥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비타민 A를 올리브유 한 큰술을 작은 그릇의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지방 요구르트가 아니라 일반 요구르트요. 그리고 아침 8시에 삶은 달걀 2개를 드신 후 정확히 30분 뒤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특정 조합일까요? 달걀 노른자가 담낭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비타민 A와 함께 지방을 먹어도 몸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올리브유는 레티놀 분자와 결합하는 중쇄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요구르트에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장내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3개월 후 박 여사님이 제 클리닉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A 수치가 40-20% 증가했습니다. 야간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됐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최 원장님, 저는 제가 실명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음식 조합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비타민 A 흡수를 몰래 막고 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두세요. 고섬유질 시리얼과 함께 비타민 A를 드시면 안 됩니다. 녹차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 영양제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장의 장벽을 만들어 지용성 비타민이 통과하는 것을 막습니다. 저는 이것이 흡수율을 최대 70%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인데 흡수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비타민 A를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더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소화의 기계적 과정, 즉 위장의 운동, 효소 분비, 담즙 흐름이 필요합니다. 빈속이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A 보충제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최소 15g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아침 식사 후입니다. 이것은 대략 기름 한 큰술, 또는 아보카도 반 개, 또는 계란 2개 정도입니다.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과다 복용하고 계시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적절한 지방 섭취 없이 과다한 비타민과 A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에 축적되어 독성이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실수로 인한 간염증 환자들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소화주기당 특정량의 비타민 A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은 지방과 올바르게 결합했을 때 대략 3,000 국제 단위입니다. 그 이상은 낭비이거나 더 나쁘게는 독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로 모든 노력을 망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독성조합 오류이며 수년간 최소 10여 명의 환자에게서 이 정확한 실수로 인한 간 손상을 봐왔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비타민 A를 복용하고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고 일주기 리듬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중요한 오류를 범하면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을 해치게 됩니다. 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타민 A 보충제를 일주시간 이내에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량이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간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에는 간세포라고 불리는 특수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알코올과 비타민 A 둘 다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간은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정확히 같은 효소를 사용하여 두 물질을 모두 분해해야 합니다. 알코올이 체내로 들어오면 간은 알코올이 독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즉시 이것을 분해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이 과정 동안 모든 간 효소가 알코올을 처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것은 비타민 A 보충제가 그저 그곳에 앉아서 처리되지 못한 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나빠집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처럼 단순히 체내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축적됩니다. 간 조직에 쌓이면서 처리되기를 기다립니다. 만약 간이 알코올로 계속 바쁘다면 심지어 매일 저녁 와인 한 잔만 마셔도 비타민 A는 계속 축적됩니다. 수주와 수개월에 걸쳐 이것은 비타민 A 과다증이라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증상은 작게 시작됩니다.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입니다. 그런 다음 심각한 간 염증으로 진행됩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7세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피로와 피부가 노래지는 것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8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모든 조언을 따르며 비타민 A 보충제를 종교적으로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위해 아보카도와 함께 드셨습니다. 저녁에 드셨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녀의 습관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저녁 식사와 함께 매일 저녁 막걸리 작은 잔을 한 잔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한 잔이었습니다. 무해하다고,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검사는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급성간 독성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보충제를 중단시키고 모든 알코올을 제거했습니다. 6주 이내에 간 효소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축적된 모든 비타민 A가 체내에서 제거되는 데는 4개월이 걸렸습니다. 낭비된 4개월의 시간과 잠재적 위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보충제 복용 중 알코올 섭취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12시간 규칙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침 8시에 비타민 A를 드신다면 밤 8시 이후까지는 어떤 알코올도 마실 수 없습니다. 밤에 드신다면 그날 아침부터 알코올을 마시면 안 됩니다. 독성조합의 두 번째 부분은 비타민 A와 동시에 복용하는 칼슘 보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칼슘은 장에서 지방 흡수를 방해합니다. 기억하세요.
비타민 A는 흡수되기 위해 지방이 필요합니다. 칼슘을 동시에 복용하면 소화계의식이 지방과 결합하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비누 같은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것은 지방과 비타민 A, 둘 다 혈류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복용하고 시력을 위해 비타민 A를 복용하는 노인 환자들에게서 이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모든 보충제를 한꺼번에 삼키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들은 아무런 이득도 제공하지 않는 쓸모없는 혼합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A를 최소 4시간 이상 분리하십시오. 둘 다 복용해야 한다면 아침에 칼슘, 저녁에 비타민 A를 드세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독성 조합은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보충제입니다.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장벽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둘 다로 체계를 넘치게 하면 실제로 서로를 차단합니다. 흡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나 또는 다른 하나를 선택하세요. 같은 날에는 절대 둘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 서울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사용해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흡수율을 즉시 바꿀 3단계 비타민의 활성화 방법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을 정보이니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1단계는 지방 짝짓기 규칙입니다. 비타민 A 보충제를 정확히 실리프에 20g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요. 이것은 대략 올리브 오일 한 큰술, 아보카도 반개 또는 갈은 참깨 2큰술입니다. 레티놀의 분자 구조는 지용성입니다. 이것은 섭취하는 정확한 순간에 소화기에 충분한 지방이 없으면 최대 85%가 단순히 사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검은 커피와 토스트와 함께 비타민 A 보충제를 30년간 복용해온 환자들을 봤습니다. 완전히 낭비였습니다. 레티놀이 세포 안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맹증은 계속 악화되고 피부는 건조하고 노화되며 면역체계는 약한 상태로 유지됐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지방 섭취를 추가한 순간 8주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2단계는 효소 활성화 시간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A 보충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복용해야 합니다. 밤에도 아니고 아침 일찍도 아닙니다. 지용성 비타민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췌장 리파아제 효소가 이 4시간의 황금 시간대에 최고 생산량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체 리듬과 소화 호르몬 주기와 일치합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 비타민 A를 복용하면 흡수율이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12년간 만성 안구 건조증과 잦은 감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고품질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복용 시간만 바꿨습니다. 6주 만에 눈물 분비가 정상화됐고 14개월 넘게 호흡기 감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단계는 흡수방해 물질 제거 프로토콜입니다.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후 3시간 동안 이런 음식들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첫째, 우유, 치즈, 칼슘 강화 제품과 같은 고칼슘 식품입니다. 칼슘은 장벽의 흡수 부위에서 비타민 A와 직접 경쟁합니다. 둘째,
고섬유질 시리얼이나 밀기울 제품입니다. 과도한 불용성 섬유질이 레티놀과 결합하여 처해로 배출시킵니다. 셋째, 어떤 양이든 술입니다. 와인 한 잔만으로도 레티놀을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간 효소가 파괴됩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면서도 저녁 식사 때 와인 한 잔을 마셔서 하루 종일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환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간단한 일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정고 사이에 건강한 지방 15기 포함된 식사를 하세요.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버터로 조리한 계란 또는 연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식사를 마친 직후에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그런 다음 3시간 동안은 물이나 무가당 차만 마시세요. 유제품도 술도 섬유질 보충제도 안 됩니다. 예외 없이 8주 동안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르세요. 지금 얼굴을 만져보세요. 그 건조한 피부, 잔주름, 거친 질감이 느껴지시나요? 8주 후 이 방법을 따르면 변화를 보실 것입니다.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고 야간 시력이 선명해지며 면역 체계가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보다 70% 적은 비타민 A를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시력 문제가 영구적이 되거나 피부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40년간의 임상 연구를 하나의 간단한 프로토콜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50세 이상의 모든 가족에게 즉시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수십 년간의 낭비된 돈과 예방 가능한 건강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 비타민을 올바르게 흡수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지식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하루 중 몇 시에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루틴이 궁금합니다. 근거 기반 건강 전략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보충제에 돈을 쓰고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